지난달에 오셨던 72세 박철수님 이야기입니다. 박철수님은 은퇴하시기 전까지 고등학교 교장선생님으로 계셨던 분이라 평소에도 건강관리에 정말 철저하셨습니다. 병원 약은 독이라며 멀리하시고 자연에서 나는 천연 식재료로 몸을 치유해야 한다는 확고한 신념을 가진 분이셨죠. 이분이 제일 좋아하시는 취미가 등산이었습니다. 일주일에 3번은 꼭 가까운 산에 오르시는데 그때마다 배낭 한쪽에 소중하게 챙겨 다니시는 게 있었어요. 바로 직접 담근 진한 생강청으로 만든 생강차였습니다. 산 정상에 올라서 땀이 식을 때쯤 그 뜨끈하고 알싸한 생강차 한 잔을 마시면 온몸에 열기가 돌면서 피로가 싹 풀리는 것 같다고 입버릇처럼 말씀하셨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박철수님에게 이상한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목이 좀 칼칼하다 싶으셨대요. 그러다 점점 목소리가 쉬기 시작하더니 나중에는 아예 쇳소리가 나고 말이 잘 안 나올 정도로 목소리가 변해버린 겁니다. 박철수님은 당연히 감기가 들었거나 나이가 들어서 성대가 약해진 거라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목에 좋다는 생강차를 더 진하게, 더 자주 드셨습니다. 아침에 눈 뜨자마자 한 잔, 등산 가서 한 잔, 자기 전에 또 한 잔. 결국 목소리가 아예 나오지 않게 되자 덜컥 겁이 나신 박철수님은 혹시 후두암은 아닐까 하는 공포심을 안고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제가 내시경으로 박철수님의 목 안쪽과 식도를 들여다봤을 때 저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식도 입구부터 후두까지 빨갛게 헐어 있었고 성대는 퉁퉁 부어 있었거든요. 암이 아니었습니다. 원인은 바로 박철수님이 건강을 위해 그토록 열심히 챙겨 드셨던 그 생강차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남의 일 같으신가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중에도 손발이 차다고, 소화가 안 된다고, 혹은 감기 기운이 있다고 습관적으로 생강차를 달고 사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생강은 분명 신이 내린 귀한 식재료가 맞습니다. 동의보감에서도 생강은 몸의 냉기를 없애고 소화를 돕는 훌륭한 약재로 기록되어 있으니까요. 하지만 아무리 좋은 산삼이라도 내 몸 상태와 맞지 않게 먹거나 상극인 음식과 함께 먹으면 그건 약이 아니라 독이 됩니다. 특히 우리 몸의 방어벽이 약해지는 60대, 70대 어르신들에게 잘못된 방식의 생강 섭취는 마치 얇은 피부에 뜨거운 불을 갖다 대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박철수님이 겪으신 증상은 전형적인 인후두 역류 질환이었습니다. 위산이 거꾸로 솟구쳐 올라와서 식도를 타고 목구멍, 성대까지 태워버린 것이죠. 놀랍게도 그 방아쇠를 당긴 것이 바로 생강이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박철수님의 식도를 망가뜨린 결정적인 원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무심코 생강과 함께 먹었을 때 위장을 폭발시키는 최악의 공합 3가지가 무엇인지 낱낱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단순히 먹지 마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생강이 가진 놀라운 효능은 그대로 살리면서 위장은 보호하고 부작용 없이 안전하게 드시는 비법, 즉 독을 약으로 바꾸는 방법까지 확실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평소에 커피를 즐겨 드시거나 고기를 드실 때 생강을 곁들이시거나 매운 음식을 좋아하신다면 오늘 이야기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이 3가지 습관 중 하나라도 해당되신다면 여러분의 위장은 지금 소리 없는 비명을 지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박철수 님이 진료실에서 저에게 듣고 무릎을 탁 치며 후회하셨던 그 내용 그대로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여러분은 더 이상 방송이나 인터넷에 떠도는 잘못된 건강상식에 휘둘리지 않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내일부터는 정말 내 몸을 살리는 진짜 건강법을 실천하실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그럼 박철수님의 위장을 공격했던 첫 번째 범인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여러분의 식탁 위에 지금도 올라와 있는 그 위험한 조합은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눈 크게 뜨고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오늘 내용이 기대되신다면 좋아요 버튼 한번 꾹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창에 여러분의 다짐을 담아 경청 두 글자를 남겨주시면 제가 더 큰 힘을 내서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든든한 가이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점심 드시고 나서 커피 한 잔 하셨습니까? 아니면 저녁 반찬으로 매콤한 제육볶음이나 김치찌개 드셨나요? 만약 그 식탁 위에 생강이 함께 있었다면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을 정말 뼈에 새기셔야 합니다. 박철수 님이 왜 목소리를 잃을 뻔했는지 그 이유가 바로 이 일상적인 식습관 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박철수 님의 등산 가방과 식탁을 털어봤더니 위장을 망가뜨리는 최악의 폭탄들이 줄줄이 나왔거든요. 지금부터 우리 몸속에서 전쟁을 일으키는 생강의 최악의 짝꿍 3가지를 공개하겠습니다. 여러분도 해당되는 게 없는지 손가락을 꼽아가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범인은 바로 커피입니다. 박철수님은 산 정상에서 생강차를 마신 뒤 하산에서는 꼭 동료분들과 자판기 믹스커피를 한 잔씩 하셨습니다. 몸에 좋은 생강차도 마셨으니 커피 한 잔 정도는 괜찮겠지 하고 생각하신 거죠. 그런데 이게 바로 식도 입구를 활짝 열어젖히는 행위였습니다. 우리 위와 식도 사이에는 문이 하나 있습니다. 위산이 거꾸로 올라오지 못하게 꽉 조여주는 관략근이라는 문이죠. 그런데 커피에 들어있는 카페인은 이 문을 느슨하게 풀어버립니다. 빗장이 풀린 겁니다. 여기서 생강이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생강은 위장을 자극해서 위산을 펑펑 쏟아내게 만듭니다. 문은 열려 있는데 안에서는 홍수가 난 꼴이죠. 그러니 그 독한 위산이 거침없이 식도를 타고 목구멍까지 치솟아 오르는 겁니다. 박철수님의 성대가 퉁퉁 부었던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커피 마시고 속 쓰리다고 생강차 드시는 분들, 그건 불난 집에 휘발유 붓는 격이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범인은 고기, 특히 기름진 고기입니다. 박철수님은 등산 다녀오신 날 저녁이면 체력 보충한다고 돼지고기 수육을 자주 드셨어요. 돼지고기 냄새 잡는다고 생강 듬뿍 넣고 삶고 드실 때도 생강채를 곁들여 드셨죠? 보양식의 정석 같아 보이지만 위장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고문이 따로 없습니다. 고기 같은 단백질 덩어리가 들어오면 우리 위장은 비상이 걸립니다. 이걸 소화시키려고 평소보다 훨씬 많은 위산을 만들어내기 시작하죠. 그런데 여기에 생강이 들어와서 위산 분비를 더 부채질합니다. 위장 안은 그야말로 위산의 바다가 됩니다. 게다가 고기는 소화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서 위장에 머무르는 시간이 깁니다. 위장 안에 음식물과 위산이 가득 차서 압력이 빵빵하게 올라가는 거죠. 마치 압력밥솥에 압력이 한계치까지 차오른 상태를 상상해 보세요. 그 상태에서 조금만 틈이 생겨도 내용물이 뿜어져 나오겠죠. 고기와 생강을 배불리 먹고 눕는 순간 그 높은 압력을 견디지 못한 위산이 식도 쪽으로 역류하면서 식도벽을 사포로 문지르듯 긁어버리는 겁니다. 소화 잘 되라고 먹은 생강이 오히려 위장을 터질 듯한 압력밥솥으로 만든 셈입니다. 마지막 3번째 범인은 바로 매운 음식입니다. 한국 사람들 매운 거 정말 좋아하죠? 박철수 님도 얼큰한 생선 매운탕을 좋아하셨는데 비린내 없앤다고 거기에도 생강을 넣으셨습니다. 여러분, 고춧가루의 매운맛을 내는 캡사이신 아시죠? 이것만으로도 위 점막은 이미 화끈거리고 자극을 받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생강의 매운맛 성분인 진저롤까지 합세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건 마치 화상 입은 피부에 뜨거운 물을 들이붓는 것과 같습니다. 위 점막에 이중으로 타격을 입히는 거죠. 캡사이신이 위 점막을 핥히고 지나간 자리에
생강에 진저롤이 침투해서 염증을 일으킵니다. 이렇게 되면 단순히 속이 쓰린 걸 넘어서 위 점막이 벗겨지고 헐어버리는 미란성 위염으로까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박철수님은 이 세 가지를 거의 매일 반복하고 계셨습니다. 생강이 몸에 좋다는 믿음 하나로 커피 마실 때도, 고기 먹을 때도, 매운 거 먹을 때도 생강을 곁들이셨던 거죠. 본인은 건강을 챙긴다고 하신 일이었지만 결과적으로는 본인의 위와 식도를 스스로 공격하고 계셨던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혹시 속이 더부룩하다고 해서 매콤한 음식에 생강차 드시고 입가심으로 커피 한잔 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위장도 지금 박철수님의 위장처럼 붉게 부어올라 구조 요청을 보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드실 겁니다. 선생님, 저는 젊었을 때도 이렇게 먹었는데 그때는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왜 하필 지금 와서 탈이 나는 건가요? 정말 좋은 질문입니다. 바로 그 점이 오늘 강연의 핵심입니다. 30대 때는 돌을 씹어 먹어도 소화시킨다는 말이 있죠. 하지만 50대, 60대가 넘어가면 우리 위장의 환경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젊었을 때의 위장과 지금 여러분의 위장은 방어력 자체가 다릅니다. 왜 나이가 들수록 생강을 먹을 때 더 조심해야 하는지, 우리 몸속에서 일어나는 노화의 비밀을 알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약을 먹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바로 그 비밀을 풀어드리겠습니다. 70대 박철수님의 위장이 왜 30대 아들의 위장과 다를 수밖에 없는지, 그 결정적인 차이를 이해하시면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드셔야 할지 명쾌한 답이 보이실 겁니다. 오늘 이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에 커피와 생강을 즐기시는 친구분들께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공유 한 번이 친구의 위장 건강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 정말 중요하니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원장님, 제가 왕년에는 돌도 씹어 먹던 사람입니다. 소주에 삼겹살을 그렇게 먹어도 끄떡없던 속인데 고작 생강차 몇 잔에 이렇게 됐다는 게 말이 됩니까? 진료실에서 박철수님이 억울하다는 듯 저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내가 젊을 때는 매운 고추장에 밥 비벼 먹고 짠지 국물을 들이켜도 속 쓰린 줄 몰랐다 하시면서요. 맞습니다. 거짓말이 아니에요. 하지만 여러분, 마음은 청춘이어도 우리 몸속 장기는 야속하게도 정직하게 늙어갑니다. 박철수님이 간과하신 결정적인 사실이 바로 이겁니다. 70대의 위장은 30대의 위장과 방어막의 두께 자체가 다릅니다.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몸에 좋다는 산삼을 드셔도 탈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해하기 쉽게 옷으로 비유해 드릴게요. 젊었을 때 20대, 30대의 위 점막은 아주 두껍고 튼튼한 가죽 점퍼를 입고 있는 상태와 같습니다. 가죽 점퍼 입고 있으면 웬만한 불똥이 튀어도 뜨겁지 않죠? 매운 걸 먹고 짠 걸 먹고 위산이 좀 많이 나와도 이 두꺼운 점막이 다 막아줍니다. 그래서 그때는 생강을 생으로 씹어 드셔도 커피랑 같이 드셔도 아, 시원하다 하고 넘길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50대가 지나고 60대, 70대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위 점막도 피부처럼 얇아지고 위축됩니다. 의학적으로 위축성 위염이라고 하는데요. 쉽게 말해 그 두꺼웠던 가죽 점퍼를 벗고 아주 얇디얇은 여름용 실크 셔츠 하나만 걸치고 있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자, 상상해 보세요. 얇은 실크 셔츠 한 장 입고 있는데 거기에 뜨거운 불똥이 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옷이 바로 녹아버리고 맨살까지 화상을 입겠죠? 지금 박철수님의 위장이 딱 이 상태인 겁니다. 보호막은 얇아질 대로 얇아졌는데 거기에 생강이라는 강력한 불씨를 던진 셈이니까요. 생강의 매운맛을 내는 핵심 성분, 바로 진저롤입니다. 이 진저롤은 본래 위장의 운동을 부추기는 역할을 합니다. 위장이 멈춰 있을 때 툭툭 쳐서 움직이게 하니까 소화가 잘 되는 느낌을 주죠. 하지만 이게 과하면 문제입니다.
얇아진 위 점막에 진저롤이 닿으면 마치 상처난 곳에 소독약을 들이부은 것처럼 강한 자극을 줍니다. 위벽을 직접 긁어내는 거죠. 게다가 50대 이상이 되면 위와 식도 사이를 조여주는 근육의 힘도 약해집니다. 고무줄이 오래되면 늘어나서 잘 안 조여지잖아요. 그것과 똑같습니다. 위 점막은 얇아져서 자극에 예민한데 위산이 역류하지 않게 막아주는 문도 헐거워져 있는 상태. 이 총체적 난국인 상황에서 건강에 좋다니까 라는 이유만으로 진한 생강차를 매일 들이부으셨으니 박철수님의 식도가 견뎌낼 재간이 있었겠습니까? 이건 단순히 의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노화라는 거스를 수 없는 자연의 섭리입니다. 나는 아직 건강해, 나는 아직 젊어 라는 자신감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내 위장이 예전 같지 않다는 사실을 겸허히 인정하고 그에 맞는 섭취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얇아진 실크 셔츠를 입고 있다면 불똥이 튀지 않게 조심해야 하는 것처럼 말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이 생기실 겁니다. 원장님, 그럼 위장 약한 늙은이는 생강 같은 건 아예 입에도 대지 말라는 겁니까? 천만에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박철수님은 지금 생강을 끊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매일 드시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목소리는 돌아왔고 속은 더 편안해지셨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바로 생강을 변신시켰기 때문입니다. 위장을 찌르는 날카로운 창 같았던 생강 성분을 위장을 부드럽게 감싸주는 방패로 바꾸는 아주 간단한 연금술이 있습니다. 돈 드는 것도 아니고 특별한 기술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조리법 하나만 살짝 바꾸면 됩니다. 다음 파트에서 그 비법을 공개하겠습니다. 생강의 독성은 빼고 약성은 10배로 높이는 방법, 그리고 박철수님처럼 이 약을 드시는 분들은 생강 섭취에 정말 주의해야 한다는 사실까지. 내 몸을 살리는 진짜 생강 섭취법. 이제 펜과 메모지 준비하시고 들어주세요. 이 중요한 정보를 놓치고 싶지 않으시다면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딸랑딸랑 켜두세요.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가장 쉬운 습관입니다. 자, 그럼 그 마법 같은 비법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기다리셨던 그 비법을 공개하겠습니다. 박철수님이 생강을 끊지 않고도 위장을 회복하고 목소리를 되찾을 수 있었던 결정적인 한 수는 바로 찜기였습니다. 여러분, 생강을 그냥 드시지 마세요. 무조건 쪄서 드셔야 합니다. 이게 오늘 제가 드리는 최고의 처방전입니다. 생강을 찌고 말리면 그 속에서 놀라운 화학적 변화가 일어납니다. 아까 제가 위 점막을 공격하는 매운 성분이 진저롤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 생강에 뜨거운 진기를 쐬어주면 그 독한 진저롤이 쇼가올이라는 성분으로 변신을 합니다. 이 쇼가올은 정말 기특한 녀석입니다. 위를 찌르는 자극은 거의 사라지면서 우리 몸의 체온을 높이고 면역력을 올리는 항산화 효과는 생강일 때보다 무려 10배나 강력해집니다. 마치 철부지 같았던 거친 야생마를 아주 잘 훈련된 명마로 만드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박철수님이 드셔야 했던 건 날뛰는 야생마가 아니라 주인을 위해 충성스럽게 달리는 명마였던 것이죠. 만드는 방법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 바로 메모하세요. 첫째, 생강을 깨끗이 씻어서 껍질째 2mm 두께로 얇게 썹니다. 둘째, 찜기에 김이 오르면 썰어둔 생강을 넣고 30분 정도 푹 찝니다. 셋째, 찐 생강을 꺼내서 채반에 널어 꾸덕꾸덕해질 때까지 말립니다. 이렇게 만든 것을 한의학에서는 건강이라고 부르는데 이걸 차로 끓여 드시면 속은 편안하고 몸은 후끈해지는 진짜 보약을 드시는 겁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명마라도 타는 법을 모르면 떨어져 다칩니다. 섭취 원칙 2가지만 꼭 지키세요. 첫 번째 원칙, 절대 공복은 안 됩니다.
아침에 눈 뜨자마자 물 대신 생강차 드시는 분들 계신데 그건 내 위장에 폭탄을 던지는 것과 같습니다. 반드시 식사를 하시는 도중이나 식사가 끝나고 30분 이내에 드세요. 음식물이 위장 안에서 완충제 역할을 해줘야 생강의 효능이 부드럽게 흡수됩니다. 두 번째 원칙, 양을 지키세요. 하루 적정량은 말린 생강 기준으로 4g, 엄지손가락 한 마디 정도 크기입니다. 가루로 드신다면 티스푼 하나면 충분합니다. 많이 드신다고 더 건강해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위장에 부담만 줍니다. 자, 그리고 지금부터가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3가지 경우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죄송하지만 생강을 드시면 안 됩니다. 쪄서 먹든 말려 먹든 상관없이 생강 자체가 독이 될 수 있는 분들입니다. 첫째, 담석증이 있는 분들입니다. 생강은 담즙 분비를 아주 강력하게 촉진합니다. 그런데 담석이 담낭 입구를 꽉 막고 있는 상태에서 담즙을 짜내면 어떻게 될까요? 풍선 입구를 막고 몸통을 쥐어짜는 것과 같습니다. 담낭 내 압력이 급격히 올라가면서 응급실에 실려갈 정도의 극심한 통증이 오거나 심하면 담낭이 파열될 수도 있습니다. 둘째, 혈전 용해제나 항응고제를 드시는 분들입니다. 아스피린, 와파린, 플라빅스 같은 약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생강의 진저롤과 쇼가올 성분은 혈액을 묽게 만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약이랑 같이 드시면 피가 너무 묽어져서 작은 상처에도 피가 멈추지 않고 멍이 시커멓게 들 수 있습니다. 혹시 내시경이나 치과 치료 앞두고 계신다면 최소 일주일 전부터는 생강 끊으셔야 합니다. 셋째, 당뇨약을 드시는 분들입니다. 생강은 혈당을 낮추는 효과가 탁월합니다. 좋은 거 아니냐고요? 아닙니다. 이미 혈당 강화제를 드시고 있는데 생강까지 드시면 혈당이 이중으로 뚝 떨어져서 저혈당 쇼크가 올 수 있습니다. 식은땀이 나고 손발이 떨리다가 쓰러지실 수도 있어요. 박철수님은 다행히 이 3가지에는 해당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려드린 대로 찐 생강을 만들어 식사 후에 딱 한 잔씩만 드셨습니다. 커피는 끊으셨고 고기 드실 때는 생강 대신 양파를 드셨죠. 그렇게 3개월을 실천하신 결과가 어땠을까요? 다음 마지막 파트에서 박철수님의 놀라운 변화와 여러분이 당장 오늘 저녁부터 실천하셔야 할 마지막 당부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찐 생강 만드는 법 꼭 기억하셨다가 이번 주말에 한번 만들어 보세요. 만약 실천하실 생각이 드셨다면 댓글에 실천 2글자 비장하게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그 작은 다짐이 건강한 100세를 만드는 첫걸음입니다. 3개월이 지난 어느 날 오후 진료실 문이 벌컥 열리더니 누군가 성큼성큼 들어오셨습니다. 바로 박철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들어오시는 표정부터가 달랐습니다. 3개월 전 근심 가득하고 위축되어 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얼굴에는 홍조가 돌고 발걸음은 힘찼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건넨 첫 마디가 제 귀를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원장님, 저 이제 노래방 가서 애창곡 한 곡 좀 뽑아도 될 것 같습니다. 쉰 소리가 섞여 나오던 그 답답한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교장 선생님 시절 조회 때를 호령하던 그 쩌렁쩌렁하고 맑은 목소리가 완벽하게 돌아와 있었습니다. 내시경으로 확인해 보니 식도를 벌겋게 태우던 염증도 깨끗이 사라졌고 퉁퉁 부어있던 성대도 매끈하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박철수님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평생 몸에 좋다는 건 다 찾아 먹었지만 정작 내 몸이 그걸 받아들일 준비가 됐는지는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다고요. 무조건 좋다는 남들의 말만 믿고 맹목적으로 따라했던 것이 오히려 내 몸을 망치고 있었다는 걸 이번에 뼈저리게 느끼셨다고 했습니다. 지금 박철수님은 다시 등산을 다니십니다. 하지만 배낭 속의 내용물은 달라졌습니다.
맵고 독한 생생강차 대신 구수하고 은은한 찐 생강차를 챙기십니다. 하산 후에 습관처럼 마시던 믹스커피는 과감하게 끊으셨고 대신 친구분들과 따뜻한 두부전골을 드시며 건강한 뒤풀이를 즐기십니다. 작은 습관 몇 가지를 바꿨을 뿐인데 잃어버릴 뻔했던 목소리를 되찾고 10년 묵은 체증 같았던 속쓰림까지 해결하신 겁니다. 자, 오늘 긴 시간 동안 말씀드린 내용을 마지막으로 딱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머릿속에 이 세 가지만은 꼭 담아가십시오. 첫째, 생강과 상극인 세 가지와는 절대 같이 드시지 마십시오. 식도문을 열어버리는 커피, 위장 압력을 폭발시키는 고기, 위 점막에 불을 지르는 매운 음식. 이 세 가지와 생강이 만나면 여러분의 위장은 견뎌낼 재간이 없습니다. 둘째, 생강은 무조건 쪄서 드십시오. 생생강의 날카로운 칼날을 찐 생강의 든든한 방패로 바꾸는 지혜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식사 후에 하루 한 톨 분량만 드십시오. 과유불급, 넘치는 것은 모자람만 못합니다. 셋째, 내 몸 상태를 먼저 살피십시오. 담석이 있거나 혈전약을 드시거나 당뇨약을 드시는 분들에게 생강은 약이 아니라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남들이 좋다고 해서 나에게도 좋은 건 절대 아닙니다. 건강은 특별한 비법이나 비싼 약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박철수님처럼 잘못된 습관을 깨닫고 내 몸의 변화에 귀를 기울이며 올바른 방법을 꾸준히 실천하는 그 과정 자체가 바로 건강입니다. 100세 시대라고들 하죠.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축복일까요? 아닙니다. 맛있는 음식을 속 편하게 먹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웃으며 대화할 수 있는 건강한 몸이 뒷받침되어야 진짜 축복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나중에 아프고 나서야 후회하는 환자가 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알게 되신 이 사실을 지금 당장 오늘 저녁 식탁에서부터 실천해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소중한 가족과 친구분들에게도 이 이야기를 꼭 전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위장을 살리고 건강한 노후를 선물할 수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속 편한 인생, 건강한 목소리를 저도 언제나 응원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뼈 있는 조언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